안녕하세요. 지혜 노하우입니다. 혹시 양치할 때 피가 나시거나 잇몸이 부어있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사실 잇몸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이상을 알리는 창문일 수 있습니다. 잇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면 심장부터 폐, 혈당까지 온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아가 아니라 심장입니다. 잇몸병이 말해주는 전신질환 5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가 시린 건 나이 탓이겠지. 김영자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올해로 73, 평생을 큰 병 없이 살아온 그였기에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가 시큰거리는 증상은 그저 나이 들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조금 달랐습니다. 칫솔에 묻은 피가 점점 짙어졌고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해졌으며 가슴이 조이듯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영자 어르신, 잇몸병이 단순한 치아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이 어째서 심장과 관계가 있는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잇몸병을 그저 치아 건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은 단순한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특히 심장과 혈관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잇몸은 피가 잘 통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요. 특히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죽상경화증이 가속화되고 이는 곧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 흡연을 하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김영자 어르신처럼 특별히 심장병력이 없던 사람에게도 잇몸병이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잇몸병은 심장과의 연결고리를 넘어서 당뇨, 뇌졸중, 조기 출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단순히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는 증상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잇몸에서 시작되는 만성 염증이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할 시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잇몸일까요? 우리 몸에서 잇몸은 외부와 직접 맞닿아 있으면서도 내부 장기와 연결된 특이한 조직입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심지어 숨 쉬는 공기까지도 잇몸을 통해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 작은 입속 조직 하나가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잇몸병은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방심하다 보면 이미 염증이 깊게 퍼져 치아가 흔들리거나 전신 염증 수치가 높아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고요한 물속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어느새 거대한 물살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김영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잇몸 통증이 없다고 방심하다 정기검진에서 치주염 진단을 받고 피검사 결과 염증 수치와 심장 부하 지표가 높아졌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진단받아 생활습관 개선과 치주 치료, 그리고 내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었고 지금은 꾸준히 경과를 관리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잇몸은 단순한 치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의 건강까지 지키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잇몸 출혈, 시린 증상, 입냄새 같은 신호들이 사실은 온몸이 보내는 경고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68세 최기철 어르신은 10년 넘게 당뇨병을 관리 중이었습니다. 식사 조절, 혈당 체크, 주기적인 병원 진료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켜온 덕분에 그간 큰 문제 없이 지내오셨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잇몸에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마다 피가 나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면서 음식물이 자주 끼고 입 냄새도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양치질을 덜 꼼꼼히 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치과를 방문한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잇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 중입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과 잇몸병은 밀접하게 연결된 대표적인 전신질환 쌍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잇몸의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치석과 세균이 쉽게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반대로 잇몸병이 당뇨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매개 물질이 혈액 속에 퍼지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즉, 잇몸병과 당뇨는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치주염을 제대로 치료한 당뇨 환자가 혈당 수치 HbA1c가 평균 0.4%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경증 당뇨병 약물 치료와 비슷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잇몸 건강이 혈당 조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최기철 어르신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혈당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잇몸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어요. 이후 어르신은 치과와 내과를 동시에 다니며 치석 제거와 염증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몇 달 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낀다거나 잇몸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도 이전보다 확연히 줄었습니다. 식사 후 입안이 상쾌하게 느껴지고 혈당을 체크할 때마다 수치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어르신의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이었습니다. 최기철 어르신은 처음엔 잇몸은 단지 입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잇몸 상태가 온몸의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입속 증상을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 냄새나 잇몸 출혈, 치아 흔들림 등이 단순한 위생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당뇨가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반대로 잇몸을 잘 관리함으로써 당뇨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잇몸병과 당뇨는 서로의 상태를 반영하고 영향을 주는 양방향 질환입니다. 입안의 염증을 줄이면 몸속의 염증도 줄고 이는 곧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잇몸 관리가 건강한 노후의 핵심 열쇠일지 모릅니다. 김용래 어르신은 올해로 70세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분으로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마을에서도 평판이 좋으셨죠. 정년 퇴직 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봉사활동도 하시고 매일 새벽 공원에서 천천히 걷는 습관을 10년 넘게 이어오신 분입니다. 그런 김 어르신에게 심근경색은 정말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3년 전 아침 운동 중 가슴이 꽉 조여오는 느낌과 함께 갑자기 숨이 막혀 병원에 실려갔고 급히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되었죠. 그 이후론 심장약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드시며 짜게 먹지 않으려 소금 섭취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꼼꼼히 관리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사 중 이유 없이 잇몸이 욱신거리고 양치 후 피가 자주 나며 치아 사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가 좀 약해졌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통증이 지속되고 음식물이 자꾸 낀다는 느낌이 들면서 치과를 찾게 되셨습니다. 진료를 본 치과 의사는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심장약은 꾸준히 드시면서 구강 관리가 많이 소홀하셨군요. 치주염이 꽤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어르신처럼 심장 시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구강 내 염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신 염증 수치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김용래 어르신은 당황하셨습니다. 잇몸이랑 심장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최근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바로 이 잇몸과 심장의 연결고리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둘을 잇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염증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 조직 안에 있던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평소라면 면역 시스템이 이를 잘 방어하겠지만 만성 염증이 지속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염증 물질과 세균들은 심장 주변의 혈관벽을 자극해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중증 치주염을 가진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3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유럽심장학회는 아예 치주염은 심장병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라고 정의했을 정도입니다. 김 어르신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그 고비를 넘기고도 이런 걸 몰랐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네. 이제라도 조심해야겠구먼. 이후 어르신은 기존 심장약 복용과 병행하여 치과 치료를 시작하셨고 식습관과 양치 습관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3번 양치 시에는 반드시 잇몸 라인을 마사지하듯 닦고 치실과 구강세척제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예전엔 1년에 한 번 가던 치과도 이제는 3개월마다 정기 스케일링 예약을 꼭 챙기셨고요. 식단도 항염증 식단 위주로 조정해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대신 삶은 채소와 생선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양치가 귀찮다는 생각 이젠 안 합니다. 이게 내 심장을 지키는 일이란 걸 아니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칫솔을 꺼내시더군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잇몸이 아프면 그냥 치과만 가면 된다고 여겼던 과거에서 이제는 내 심장과 연결된 전체 건강이 문제로 생각하게 되신 겁니다. 어르신의 인식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양치 습관을 바꾸고 건강검진 때 치주염 검사를 꼭 요청하게 되더라고요 라며 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심장은 입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지만 잇몸의 염증이 심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가설이 아닌 과학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 그 3분이 사실은 심장을 위한 운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주염은 침묵의 질병이고 심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 염증. 그 다리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이선희 어르신은 부산 금정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반려견 초롱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다 퇴직하신 후엔 작은 텃밭을 일구며 책을 읽거나 아침마다 시장 골목을 산책하는 일상이 반복되어 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르신은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제없이 다니던 시장길도 헉헉대며 쉬어가야 했고 밤이면 기침이 자주 나면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기관지 문제라고 하며 감기약과 흡입제를 처방했지만 차도가 없었죠. 답답했던 어르신은 결국 대형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심각한 치주염입니다. 폐질환은 예상했던 바지만 치주염이 원인 중 하나라는 설명은 낯설었습니다. 잇몸이랑 폐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이선희 어르신의 의문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잇몸 속 세균이 호흡기를 타고 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에겐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2019년 일본 후쿠오카 의대 연구팀의 발표와도 일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치주염을 가진 고령자의 경우 폐렴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특히 야간에 입을 벌리고 자거나 구강건조가 있는 경우엔 세균이 더 쉽게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염증을 유발한다는 결과였죠. 이선희 어르신의 경우에도 밤에 코를 골면서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었고, 아침이면 입안이 심하게 마르는 증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치주염에서 발생한 세균이 야간에 기도로 넘어가 만성 기침과 호흡 곤란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입 냄새가 심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양치도 잘했는데 왜 그랬을까 했거든요.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며 낯선 연결고리를 이해하려 애쓰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폐질환 약물 치료와 함께 치과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했고, 어르신은 처음으로 치과에서 전반적인 잇몸 스케일링과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잇몸 치료를 병행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어르신은 밤에 기침으로 깨어나는 일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답답한 느낌이 현저히 줄어든 걸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긴 했지만 예전처럼 헉헉대며 벽을 짚고 서 있는 일은 없어졌죠. 숨을 쉬는 게 좀 편해졌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초롱이와 함께 동네 시장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치과 정기 검진도 꼬박꼬박 다니고, 물을 자주 마셔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셨습니다. 하루 2회 양치에서 3회로 바꾸고, 잠자기 전엔 꼭 입안을 헹군 뒤 자리에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구강 안의 염증은 입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치주염은 만성질환과 연결된 전신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노인 폐렴의 상당수가 흡인성 폐렴, 즉 음식물이나 구강 내 세균이 기도로 들어가 발생하는 사례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음식 씹는 힘이 떨어지고 침 분비가 줄어드는 고령자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치주염 세균 중 일부는 편도선, 기도, 폐포까지 도달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만성 기침, 호흡 곤란, 가래 증가, 폐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의 사례는 말합니다. 양치는 치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숨을 위한 거였어요. 입과 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아 사이, 잇몸 안, 그 보이지 않는 틈을 타고 세균은 조용히 폐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답답한 숨, 그 시작은 입속일 수 있습니다. 잇몸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소중한 숨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 오늘 하루 양치질을 조금 더 정성 들여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경자 어르신은 올해로 79세입니다. 전북 전주의 오래된 한옥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시죠. 남편은 15년 전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있습니다. 평소 심장병 가족력이 있어 꾸준히 건강을 챙기셨고, 조기 검진과 정기 혈압 관리도 잘해오신 편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자주 왔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잠들기 전 누워 있을 때 왼쪽 가슴이 묵직하고 답답한 느낌이 이어졌고, 숨이 찬 느낌까지 더해져 불안함이 커졌죠. 심장내과를 찾은 어르신은
심전도와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주목한 건 조금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잇몸에서 피 나거나 붓는 증상 있으셨어요?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시다 말했습니다. 양치하다 보면 피가 자주 나긴 해요. 치아도 요즘은 뭔가 시리고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의사는 곧바로 잇몸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심각한 중증 만성 치주염이었습니다. 염증 수치도 높은 상태였고 어르신은 그제야 잇몸이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인지하셨죠. 심장병하고 잇몸병이 관련이 있어요? 어르신의 질문에 의사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잇몸 속 만성 염증은 혈관을 공격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2021년 미국 심장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을 가진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1.7배 높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그 위험은 훨씬 커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잇몸에서 염증이 지속되면 그 염증 물질이 혈관 속으로 침투합니다. 이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결국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 협심증,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박경자 어르신은 심장약 복용과 함께 치과 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치주 스케일링을 받고 항생제 치료와 함께 입속 세균 수를 줄이기 위한 가글 처방도 받았어요. 양치도 하루 3회, 3분 이상 철저히 하기로 결심하셨죠. 치아만 아픈 줄 알았는데 가슴이 아픈 것도 그 때문일 줄은 몰랐어요.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치과 치료를 병행한 지 3개월. 어르신의 협심증 증상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약물 치료는 계속됐지만 무엇보다도 구강 상태가 좋아진 후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정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잇몸 출혈이 멈추자 전신 피로감이 줄고 두통과 어지럼증까지 덜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혈액 내 염증 반응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라 했고 의사 역시 치주염 치료를 심장 관리의 기본 중 기본이라 강조했습니다. 잇몸 속 작은 염증이 심장의 전기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낯설지만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잇몸은 결코 입안의 문제로만 남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하루 일과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거울 앞에서 치간 칫솔을 이용해 치아 사이를 정리하고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마사지하듯 닦아내고 마지막엔 따뜻한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구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잇몸이 나아지니 심장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이제 그걸 믿어요.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이지만 그 심장을 지키는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울 속 잇몸, 그것이 심장을 위한 첫 단추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잇몸병이 말해주는 전신질환 5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입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심장, 폐, 혈관, 관절, 심지어 뇌까지 온몸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잇몸은 침묵하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가 나거나 붓거나 시리거나 그 모든 작은 증상이 결국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잇몸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으로 당신의 건강 루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쉽고 따뜻한 말로 전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잇몸병이 알려주는 전신질환의 신호들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